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08호 제16면 기사입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관리 강조.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조하였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사회적 활동을 측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당초 2,000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자가 많아지면서 2024년에는 대상자를 1만 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논의에 대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과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도민의 긍정적인 호응에 더욱 부응하려면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도민들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복지국 김능식 국장은 장애인 당사자 분들께서 큰 호응을 보내주셔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내년도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안을 제출했다고 했으며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운영체계를 발전시키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양주시 광정면 사회적기업협의회 이웃돕기 성금기부. 양주시 광정면 면장 송수진 은 지난 13일 양주시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맹두열에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관내 저소득 고령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맹두열 회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된 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회적 기업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수진 광정면장은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기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복지 향상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하반기 재활의료기기 사용적 합성평가 시범 운영 성과교류회 개최. 국립재활원 원장 강윤규 은 11월 20일 월 17시 파라스파라 서울 강북구 소재에서 재활의료기기 사용적 합성평가 시범 사업의 성과를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2023년 하반기 재활의료기기 사용적 합성평가 지원 사업에 참여한 내부 연구진, 평가 참여자, 업체 관계자를 초청하여 하반기 사용적 합성평가 성과 및 의견 교류를 진행하는 자리이다. 국립재활원은 재활의료, 재활연구 등을 통해 장애인 등 국민의 재활을 돕는 재활 전문 국립중앙기관으로서 병원, 연구소로 이루어진 임상재활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재활의료기기 개발 및 인허가 등에 필요한 사용적 합성평가를 제공하고 평가보고서를 발행하는 사용적 합성평가 별표 사인 지원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별표 사인 사용적 합성평가, 의료기기의 사용자가 사용 오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의도한 사용 환경, 병원, 가정 등에서 의도한 사용자, 의료인, 환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효과성, 효율성, 사용자 만족도 등을 조사, 평가하기 위한 방법. 하반기 사용적 합성평가 시범 운영은 지원 제품 선정 공고 1923년 6월 7일 물결표 사인 7.5를 통해 선발된 테크빌리지의 상지 재활 및 인지 개선 소프트웨어인 리허브웨어 스탠다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제품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SAMD로서 아직 사용적 합성평가 방법이 정립되지 않은 분야로 기업이 의료기기 인허가 시 어려움을 가지는 분야이다. 이번 하반기 사용적 합성평가 지원은 재활 소프트웨어의 사용적 합성평가 방법을 마련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이번 성과교류회에서는 하반기 사용적 합성평가 진행 현황 및 결과 활용 계획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며 재활의료기기의 사용적 합성평가를 위해 국립재활원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모색하고자 한다. 장애인권강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일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1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권강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 2023년 6월 13일 공포 12.14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베리어 프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 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 12.14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지적 정신자폐성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 23.1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4.2 시행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80개소 23.10 기준 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인공단 지능정보사회진흥원 맞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 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황종성 이하진흥원 은 11.15 수 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서 장애인 디지털 역량 강화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디지털 역량 강화 훈련, 디지털 체험관 확대, 정보화 교육 사이버 콘텐츠 상호 연계 및 장애인 고용 증진에 관하여 공단 진흥원 간 상호 협력이 주된 내용이다. 공단과 진흥원은 2022년부터 디지털 정보 취약 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 무인주문기 사용법 등 66개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여 789명이 교육을 받았고 올해도 계속 진행된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정보 접근, 디지털 정보 역량 개발, 디지털 정보 활용뿐만 아니라 전국 장애인 훈련기관의 디지털 직업훈련 체험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사이버 콘텐츠를 상호 제공하는 등의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을 수료한 장애인들이 디지털 정보화 교육 담당자로의 취업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직업훈련의 디지털 정보화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더욱더 많은 장애인에게 디지털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한 차관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 차관은 11월 16일 목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이하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인천광역시를 방문하여 자립장애인이 입주한 주택과 일자리 연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단계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 2022에서 2024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기일 제1 차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약 9년간 생활하다가 작년 12월 퇴소 후 시범사업 지원주택 LH 매입임대으로 입주한 대상자의 주택을 방문하여 장애 특성이 고려된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약 16년간 생활하다가 올해 2월 퇴소 후 시범사업 지원주택 입주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상자를 만나 자립생활을 격려하였다. 이기일 제1 차관은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로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개인별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